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좀 시킬 생각입니다. 훈련 끝에 가진 달콤한 휴식 시간. 이거는 아이들 토마토 주스, 그리고 이거는 간식 빵. 격렬한 운동 후에 배도 고플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정성껏 마련한 도시락을 펼쳐놓는다. 항상 이렇게 토마토 갈아오고 과자나 빵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덥고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도 보충해야 되고. 그래도 연습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많이 나아지지? 그지? 그래.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랄 아이들. 남편이 없을 때 이런 자기도 힘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하소연도 하고 싶고 스트레스도 풀고 싶을 건데 저한테 그래도 이런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저를 아껴주는 게 그때가 사실은 제일 고맙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론 나란히 달리며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는 인라인을 타는 모습이 이 가족이 사는 법이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신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지만 항상 당신과 우리 가족 사랑하고 아껴. 힘들 때일수록 우리 가족 꼭 뭉쳐서 재밌게 살아보자. 여보, 파이팅! 남편의 응원이 있어 더더욱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정성도 대단한데 아이 갖는데 남다른 고생을 좀 하셨다고요? 예,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를 6년 만에 낳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결혼한 그 다음에 불임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난소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마취가 들풀려서 그 왼쪽 팔을 1년 반 동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임 치료 계속 하는데 저희 그 남편 같은 경우는 불임 치료를 하면서 제가 홀몸살 맞고 와서 저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를 하면은 절대 일찍 안 들어오고 술 먹고 3시, 4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지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젊은데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이야, 6년 만에 아이를 가지셨는데 그러면 아까 그 난소에 혹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수술만 받으면 깨끗하게 완치가 되는 정도였었나요? 맨 처음에는 완치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을 했었는데 그 난소를 살려야만 그 임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혹만 난소를 살리는 상태에서 혹을 제거했기 때문에 혹이 약간 남아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5년 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혹이 다시 커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난소까지 다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고 첫째 아이를 인공수영해서 가졌습니다. 한쪽 난소를 제거한 후에 근데 아내 혼자 이렇게 마음 졸이게 하고 왜 우리나라 남편들은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보통은 이제 불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가지고 지금 뭐 출산율도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 불임이 10%가 넘는 10명 중에 한 쌍이 불임이에요. 근데 이 불임의 원인 중에 40% 이상이 남성 측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은 남자랑 같이 해야 되는데도 남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남성들의 그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 예전부터 오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 조선시대만 해도 아기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다 쫓겨나요. 남자라고는 거의 남자가 원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당연히 모든 걸 잘하는데 잘못되면 다 여자 탓이었어요. 근데 남자 생각에 이거 혹시 내가 원인이면 내가 정말 뭔가 많이 모자란 사람 같고 남성적으로 뭐가 잘못됐을 것 같고 이런 걱정이 하기도 전에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런 잘못된 거에 내가 원인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런 얘기는 못하고 안 가는 거죠.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남자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교육이 뭐냐면 남자니까 참어. 사내 자식이 뭘 그러냐. 남자는 눈물도 흘리면 안 돼. 이렇게 맨날 겉으로 자기의 고통이나 아픔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요. 무슨 조그만 수술이나 시술하면요. 여자분들은 막 무서워하다가도 시작하면 굉장히 잘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근데 남자분들은 아주 잘할 것 같다가도 하면 너무너무 엄살이 많고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이 시술을 그 검사나 시술을 받으러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엄살을 할 수도 없고 아내가 보는데 그래서 이런 걱정이 나 아예 안 갈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은 겁쟁이군요. 그렇죠. 그런 겁쟁이들도 약점을 잘 이용하면 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되게 권위적이고 또 뭐 내색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거를 더 살려주는 방법으로 당신은 딴 집 여자들은 가자 그러면 다 남편들이 쫓아가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하면 더 안 가고요. 남편한테 나 너무 약하고 못하겠는데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나를 좀 데려가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나 좀 선생님하고 도와줘. 저거 한번 보여드리죠. 아니, 뭘 네, 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제 선생님 먼저 이제 그 가자고 한번 해줘 보세요. 나 병원 가기 너무 무서워. 아유, 애도 아니고 뭘 무슨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그 병원을 그냥 갔다 와 그냥. 그래도 당신이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그래, 그렇지. 내가 있어야 내가 가자. 병원 갈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도와달라고 예. 요청을 하면 남자들은 내가 그래 넌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근데 식으로 또, 예. 저 주부님들은 그거 자존심 상해 갖고, 그쵸. 안 갈란 말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남자 자존심이 말고. 더 세니까. 네, 맞아요. 한쪽은 좀 좀 맞춰주시는 게 예. 좋죠. 그런데 그렇게 비협조적인 남편분이신데 아이는 둘씩이나 가졌잖아요. 자연 임신이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는 자연 임신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큰 아이를 그러니까 갖기 전에 왼쪽에 있는 그 난소 혹을 제거하면서 그 병원에서 그 혹이 잘 생기는 체질 같다고,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는 이제 인공 수정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관 아기로 막바로 해서 시험관 아기 안 되면 다시 시험관 아기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네. 다행히도 저희 큰아이가 첫 번째 인공 수정 때 들어서서 큰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는 자연적으로 2년 터울 26개월 차이로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연 임신이세요? 예, 자연. 어머나, 좋아라. 그러니까 그런 그 사연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5끼씩 드시고, 예? 20kg가 그냥 체중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렇게 또 인라인 하기까지 하시게 된 거네요. 그죠? 솔직히 아이들 정말 너무 힘들고요. 너무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괴롭혀요?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제가 너무 엄하다고 이제 막 투덜거리긴 하는데 아이들 버릇없이 키우기는 싫으니까는 엄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보면 그 나이 때가 그래요. 취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너무 수월해져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뭐 하는 임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임신 중에 올바른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땡기면 먹고 안 땡기면 안 먹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도 잘 못하게 되고 건강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주부님처럼 그렇게 임신되면 저도 공주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움직이고 뭐 이 애기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막 먹기만 하면 20kg 이상도 부를 것 같은데 보통은 임신 중에 어떤 걸 지켜야 되는가는